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비주얼 머천다이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디자인 계열 전공자, 공간 디자인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2월 7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쿠팡에서는 전국 배송 거점에서 근무할 캠프 리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물류 운송업 관리자 경력이 있거나 부사관 출신의 경우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천재교과서에서는 전산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문대졸 이상으로 유관 업무 경력자와 오라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28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션그룹 형지에서는 소재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이 4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유관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2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오늘은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 해외 취업 지난 시간에는 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사회보장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소득세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오늘 이제 키포인트죠. 취업 유망 직종하고 어떤 업무들이 좋은지 유망 분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중국 해외 취업의 핵심적인 노란자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른자 시간이라고 하니까 더 기다려지는 것 같은데요. 유망 직종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네네. 지난 시간에 출산보험제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사회보험제도가 중국은 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혜택을 보려면 어느 정도 보험료를 좀 내야 되겠죠. 네. 외국인들이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는 이제 그 중국 현지에서 내국인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고용 단위별로 외국인 취업자가 이제 각각 일정한 부분, 그 단위라고 한다면 이제 보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고 지역별로도 기업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징하고 상하이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기업에서 약 한 10에서 12% 정도 연봉 기준이겠죠. 그렇고 근로자는 약 2%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보장제도는 사실상 모든 비용을 거의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공상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주가 모든 금액들 책임을 다 집니다. 산재보험급여에서는 이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평균 임금 바탕으로 한 정률 보상 방식으로 지급한다라는 건 이제 좀 기억해 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국 해외 노동자 고용팀 관계자 말을 좀 빌려서 해보자면 사회보장 확대 조치는 이주한 노동자들에게도 상하이에 있는 본토인과 똑같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오픈이 된 거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노동자의 자율 사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당한 비용의 금액을 납입하게 되는 거죠. 요 사회보장제도 보게 되면 베이징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5대 보험을 총 내는 합계 비율이요 약 33% 내외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고용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10.2 플러스 알파 한 11% 정도를 납입하고 있고요.
상하이는 조금 더 높으네요. 37이 기업, 그다음에 개인이 12% 정도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출산과 관련된 항목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는 출산하고 산재보험을 각각 이제 0.8, 0.1에서 2%, 뭐 감은 좀 안 오시겠지만 적은 금액들을 납입하고 있고요. 상하이에서는 출산보험 0.8%를 기업에서 전액 납입해준다. 이 정도 항목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오래됐어요. 중국하고 사회협정, 사회보장협정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인 취업증이나 거류증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 취업한 사람 하나. 두 번째, 중국 내에 있는 고용주, 이제 한국이나 중국 법인에 의해 고용주가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 네. 둘. 마지막 세 번째가 해외 기업이 중국으로 파견했어요. 그래서 등록한 지점이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현지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소득세도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세금 내야죠. 세금 안 내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데 여하튼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 내년이네요. 1월 1일자로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중국 개인소득세는 과세 금액을 산출할 때 기본 공제 항목만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3,800위안, 외국인들은 4,800위안을 공제했었는데요. 요거 통일시켜서 세부담 경감하고자 하는 뭐 그런 취지에서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5,000위안으로 인상 조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개인소득세는 급여 소득에 따라서 과표 구간이 7개 구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최저는 소득의 3%, 그리고 최고는 45%까지 누진 과세되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야 되느냐 물어보시긴 계산하기보다도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복리후생비를 급여에다 포함시켜서 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 한마디는 드리고 싶으네요. 복리후생비를 급여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복리후생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걸까요? 중국 세무당국에서는 이제 급여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요. 급여가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높은 구간에 세율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세를 조금 절감해서 내고 싶다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비용화되는 비용, 복리후생비가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화되는 그 항목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받지 말고 구분해서 별도로 받아라. 그러면 연봉 수준은 낮겠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들은 늘어나는 거니요. 항목으로 보자면 생활보조금 항목으로 지급되는 게 있어요. 주택보조비, 식대, 세탁비 보조비 등과 같은 생활보조금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사할 때 이사 비용,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때 들어가는 항공료라든지 이런 비용, 그다음에 현지에서 공부하는 어학 교육비 본인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자녀를 동반했을 경우에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급여로 자칫하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이런 것들을 급여 항목에서 제외하고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또 이제 법인세를 내는 그 세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양자가 다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복리후생비를 급여에 포함시켜서 받았다면 네. 나중에 좀 돌려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합리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세금 일단 원천징수하고 여러 가지 공제 비용들을 계산한 다음에 연말정산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걸 깜빡하고서 복리후생비를 급여에 포함시켜서 그냥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 경우는 관련 증빙 서류들을 좀 잘 챙겨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 공제 신청을 하시면 특정한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증빙 자료 없으면 다 누락되니까요. 하지만 취업이 보인다 코너 열심히 시청하시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서 취업하실 테니까 처음에 회사 관계자하고 연봉 협상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이 기본 임금이며 어떤 것들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지를 좀 구분하셔서 분리해서 연봉계약서 체결을 하시는 충분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나중에 좀 손해보지 않도록 네. 해야겠네요. 자, 소득세 관련 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노른자 시간, 네. 하이라이트 시간, 유망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해외 취업을 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일단 중국 현지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해 있는가부터 좀 알아봐야 유망 분야에 대한 감을 좀 잡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체 현황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제 내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청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이 해외 취업 현황을 보게 되면 1998년도 IMF 직후인 그 해부터 2016년까지 약 20년간 통계를 뽑아봤어요. 중국이 5,5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고요. 5,100여 명. 그다음에 호주가 많다 그러는데도 2,500, 2,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에도 한 2,700명 정도 되고요. 미국 굉장히 많이 가는 건데 2,000명 좀 안 됩니다. 1,8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종에 주로 취업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중국으로 좀 집중을 해서 보자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중에서 가공무역을 통해서 중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2010년 이후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내수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서비스업하고 유통 분야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 진출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사한 자료 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사무 서비스직에 진출한 한국인이 41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사무직, 서비스직. 그 다음으로 이제 전기전자, IT 그리고 기계금속 등 직종에 많이 진출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제빵이라든지 외식, 의류, 유통업체 등에서 이제 인재 채용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문화 차이가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이제 한국인을 선호하는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요. 저희가 최근에 사드 문제도 그랬고요. 네.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이 철수를 하고 막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현지 해외 취업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라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여지는 현상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맞습니다. 최근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사드 보복 배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한국산 제품하고 콘텐츠를 많이 차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업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조금 제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해외 취업자 수는 이제 2014년도에 138명 정도로 조사됐고요. 2016년도에는 218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제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체 해외 취업자 수 대비해서 중국으로 취업한 사람들의 비중을 보게 되면 이것도 좀 줄어요. 8.2, 6.8, 4.5%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아예 중국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접어놓으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산업들의 부족한 인력군이 무엇인지 이걸 공략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포지션으로 취업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외국인 전문가국이 새로운 외국인 허가제도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한국인 취업 비자 발급 진행 사항도 굉장히 많이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그 제도에 따라서 외국에 있는 우수 인재들 많이 채용하고 싶어 하고 또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이런 분들한테는 자격이나 포지션이 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콕콕 집어서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중국에서의 유망 취업 직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금융업 좋고요. 뭐니 해도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주 유망합니다. 또 이제 연관돼서 화장품이나 관련 산업들도 유망하고 패션 산업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업 또한 굉장히 선호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서비스 산업 이쪽은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두루두루 많은 분야의 산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가장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금융산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네, 길지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중국 경제 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금융 분야가 선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금융권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시정부 차원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를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실천 방향으로 언급해드렸었는데 1대1로 원벨트 원로드라고 해서 새로운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AIIB라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예. 이런 걸 고려해서 아시아 영내 경제권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자금 조달도 많이 하고요. 프로젝트 개발도 많이 하고 금융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내 금융사는 이런 걸 내용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비롯해서 외국 금융사까지 중국 진출이 열심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금융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금융 전문가 취업 보다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상하이가 금융도시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고려를 할 때 금융업을 고려를 하신 분들은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도 많이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가시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중국에서 첫 번째로 금융업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중국 주요 도시 하면은 이제 베이징, 상하이 들 수 있고요. 광저우하고 심천 이런 데인데요. 이 지역들에는 중국 국적은행 상당히 많습니다만 국내 금융사, 많은 해외 금융사가 진출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진출 국내 금융사를 포함해서 중국의 다수 금융사들은요, 모두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점유율 확대를 좀 크게 고려하고 있어서 스펙이 좋은,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들을 선호하는데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인들을 선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뛰어난 중국인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연봉 같은 경우도 약 3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국내 금융사와 비교할 때 이제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토대로 보게 되면 중국 현지 금융 취업은 한국 구직자들한테는 뭐 반드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에서의 직장 경력 그리고 또 소위 이제 그레이트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홍콩, 대만 얘기하죠. 네. 여기에서 싱가포르 소재의 글로벌 금융사로 이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금융사 취업은 매우 좋은 혹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중국 금융사들이 스펙 좋은 중국인을 원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스펙을 좀 쌓아야 취업에 유리할까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영어하고 중국어입니다. 영어하고 중국어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잘하셔야 됩니다. 네. 최상의 실력 수준이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실무 경력도 좀 필요합니다. 게다가 자격증도 요구를 하는데요. 국제 재무 분석사라고 하는 CFA 자격증, 국제 재무 위험 관리사 FRM 자격증, 요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취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업 직접 모집 예시표 잠깐 보시면요.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실 텐데 란캐피탈 투자그룹이라는 북경에 있습니다. 네. 투자 신탁 관리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한 명 뽑는데요. 풀타임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학력 수준은 그닥 요구하지 않지만 외국어 능력 한번 보시면 중국어 상이에요. 영어, 의사소통 가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금융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자격증은 ACCA, CFA 자격증 보유자 우대합니다라고 명시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분야에서의 스펙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실무 경력 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외국어 예, 이렇게 네네네. 좀 짚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유명사부로 꼽으신 게 IT랑 또 소프트웨어 업계잖아요. 이쪽도 네. 좀 전해주시죠. IT하고 이제 화장품까지 열심히 달려봐야 될 텐데 IT하고 소프트웨어 중국은 명실공히 IT 대국입니다. 세계 최대 IT 제조국이자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2010년도 이후에 시장 규모가 약 1조 위안 정도 됩니다. 돌파한 지 오래됐고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뭐 고용 규모라든지 인력, 영향력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시진핑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 육성 및 기존 산업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런칭한 게 기존 인터넷 산업에다 인터넷을 적용하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산업 전략 육성지로 꼽힌 데가 이제 심천과 상하이를 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수 인력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중국 IT 인재 채용은요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상회하는 수준이고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전문가들 내다보고 있거든요. 특히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도 있는데 고용 규모도 따라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비롯해서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에서 IT 산업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어요. 교육시키고 훈련해서. 그러면서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우면서 우리 인재 좋다라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중국 쪽으로다가 일자리 쪽으로다가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같이 IT 분야 취업이 좀 다소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국가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을 양성해서 막 투입을 한다고 해서 물론 사람들의 포지션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퀄리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양성된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초급 개발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고급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중국 쪽으로 틈새 시장 공략해 본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IT 기업이 중국 진출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라든지 또 경영 지원을 위한 한국인 수요가 또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역량부터 키우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나 옳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IT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취업할 때 유망 직종 또 필요 역량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표를 보시게 되면 중국 IT 기업 취업 유망 직종은 크게 IT 전문가 분야하고요. 기타 지원 분야라고 IT 쪽도 나눠집니다. IT 전문가 분야 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개발자, 기획자, 웹 디자이너 등을 들 수가 있는데 포지션에 같은 경우는 경력직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잘 다루셔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시스코, 선 등에서 이제 일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고요. 유창한 영어 실력도 채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어 실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중요도가 낮게 예. 됩니다. 실무 능력 위주로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소리죠. 다음으로 이제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이에요. 국내 기업의 경우에 기타 지원 업무 분야가 있는데요. IT 기술 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수 조건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1년 정도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경력직을 좀 선호하고 있고요. 영어, 중국어 실력이 우수할수록 조금 가점을 줘서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IT나 소프트웨어 업계 하면 가장 좀 손꼽히는 것들이 높은 임금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도 좀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IT 국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왔는데 과거에 연봉들 어떻게 많이 받으셨는데 요즘에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라고 물어봤더니 아, 과거나 네. 지금이나 비슷하게 많이 비슷하다? 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 예전에도 많이 해줬고 그렇죠. 지금도. 비슷하다가 아니라 비슷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경력 등에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초임 같은 경우는 약 6천만 원, 한화로 6천만 원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적은 거 아니죠? 거기에다가 중국 현지에서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해 주죠. 필요한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복리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네. 2017년 기준으로 서울 소재에 있는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나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약 5천에서 7천 정도라고 조사된 점을 고려해 보면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죠. 중국에서도. 반면에 이제 기타 지원 분야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급여 체계가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약 1,800에서 2,400만 원 정도 수준이어서 국내하고 큰 차이는 안 보여줍니다. 또 대다수의 경우에는 주거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반 기타 지원 부서에서는 큰 메리트가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IT 직종에 따른 구인 사례도 좀 살펴주시죠. 네네. 역시 중국 북경에 있는 레드
햇이라는 회사입니다.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를 찾고 있고요. 정규직인데 역시 뭐 대졸 이상 자격에다가 해당 학과들을 전공하면 좋다.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전공하면 좋다라는 건데 경력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3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리눅스하고 유닉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이건 잘 다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자바 같은 건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면서 외국어, 영어를 상급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할 정도로 영어에 대한 그런 니즈가 강한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IT 전문가 직종이고 그렇죠. 다른 직종도 있죠? 기타 지원 직종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전산이나 IT 기술 지원인데요. 정규직은 맞고요. 전문대설 이상이면 가능하신데 IT 지식이 좀 풍부한 사람들이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1년 이상 근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영어는 상급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상급은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류 정도 문제없이 읽을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정규직의 행정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또는 시설관리 분야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회계나 세무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월 7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미술협회 소식입니다. 한국미술협회에서는 사무보조, 문서 작성의 계약직을 모집 중인데요. 학력과 경력에 제한은 없고요. 영어 가능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보장평가, 사회재정, 통계 분야 등 연구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지역 인재나 저소득층,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8일 정오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제주 지역 본부의 교육기획, 마케팅, 운영 정규직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으로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경영학과 교육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저희가 중국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화장품 관련 산업도 굉장히 좀 유망한가 봐요, 요즘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열기는 대단합니다. 뭐 상식 있는 분들 또 귀동냥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에. 그래서 기업들에서 이제 직원 교육이나 영업, 서비스, 주문 관리, 구매 각종 직무들에서 굉장한 인력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인터넷 몰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인터넷 몰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소싱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고 한국 MD들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특히나 좀 중국 그 유튜버들이라 그러나요? 왕홍들이 네. 화장품을 이제 사용하고 이런 영상들이 엄청난 붐이 일다 뭐 이런 뉴스를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중국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직무 중에 일반 경영 지원 업무 제외하고는 모든 직무들이요. 관련 업계에서 이제 경력을 좀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신규 신입사원들한테는 조금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은 조금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한국 화장품 업계에 대한 경력자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창한 중국어 실력 또한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좀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해당 직종 임금 급여인 경우는 뭐 큰 차이를 좀 보여요. 경력에 따라서. 네. 관련 직종에 경력 2년 정도 보유한 신입사원 격인 데는 세후 수령액이 인민폐로 15,000, 한화로 약 2,500만 원 정도 이상 수준입니다. 근데 대다수 기업들이요, 2,500만 원에다가 주택 지원하고 있고 생활비 일부를 지원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연봉이 다소 좀 높은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주식회사 라파스가 중국 북경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용한 그런 것들 보면은 대리점 B2C 영업 하실 직원들을 모집을 하는 그런 공고입니다. 물론 정규직이고요. 학력은 대졸 이상이어야 되면서 경력을 7년 이상자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7년이면은 국내에서는 과장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대리진 정도 네, 되죠. 네. 굉장히 많은 경력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의 능력도 보시게 되면은 중국어는 최상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보통 수준 중급 정도는 좀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패션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요즘 뭐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뭐 흡수를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그 패션 업계에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이 어떤 직종으로 취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패션 쪽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의류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조 의류죠. 주얼리 쪽입니다. 중국에 많이 진출돼 있고요. 요거와는 반대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주얼리 업무를 또 패션 업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영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 지인 또한 조선족 중국 사람인데 네. 한국에 들어온 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오. 네, 송혜교 목걸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혜교 귀걸이. 어떤 걸까요? 하여튼, 네. 그거 나왔을 때 일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수 네.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주얼리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인데 오. 이분이 중국까지 들어가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세팅하고 또 직원들 양성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패션 산업 배우고 현지로 들어가서 또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패션 산업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주요 직무로 보게 되면 디자이너라든지 생산 MD, 매장 관리, 영업, 그다음에 기타 일반 경영 지원 쪽의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의류 브랜드를 소싱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인 MD, 그다음에 중국 의류회사의 한국 디자이너 요 두 직무 특별히 지속적으로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패션 산업으로 진출을 하려면 네. 계속해서 언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또 네.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게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 빼고는 관련 업계 경력 취업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중국인하고 타 외국인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 최상급이어야 되고요. 중급 이상의 영어 실력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경력은 중요하긴 한데 언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거지 고객들과 직접 접점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채용 개요를 한번 볼까요? 네네. 북경에 있는 기업이죠. LS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 MD를 모집하고 있는 공고입니다. 인원수는 많이 뽑지는 않고 있고요. 정규직이면서 대졸 이상, 디자인 전공자는 당연히 우대해야 되겠죠. 경력 보시면은 약 3년 이상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그런 디자이너라기보다도 일단 한국 브랜드라든지 한국 의류 디자인들에 대해서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그런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네. 중국어는 최상, 영어는 중급 이상 동일한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금이나 좀 복지도 살펴주시죠. 급여 복지는 이제 화장품 산업하고 좀 거의 유사한 편입니다. 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나 수상 실적 같은 것들이 급여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3년 차에서 한 5년 차 정도 된 한국 디자이너들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최소한 연봉 8천만 원 정도 이상 받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차량 지원, 간혹 통역사 통역까지 붙여주고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차량의 통역사까지 지원된다는 건 좀 복지가 참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알아볼 분야가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이 분야가 좀 유망하다는 건 아무래도 좀 한류 열풍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중국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류 열풍이 아주 주역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누굽니까? 가장 유명한 방탄? 예, BTS. 네. BTS 인기에 올라가면서 중국에서도 방탄소년단 BTS 팬클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 아미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능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교육 그렇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자격증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 시험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한국어 교사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됩니다. 중국 뭐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이걸 우대 사항으로 아예 딱 명시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간혹 이제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이나 복지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네네네. 요거는 이제 조금 시급제로다가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교육 서비스 쪽은. 네. 평균 신입은 시간당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고요. 경력직은 경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30,000원에서 약 70,000원 정도까지 시급으로 정해집니다. 시급 70,000원이면 적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좀 몇 시간이나 일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러닝타임도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복지로는 숙식이나 항공권 제공 등 해당 기관마다 좀 많이 차이를 보고 있지만 이런 항목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인가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구인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네. 베이징에 있는 K무브센터 취업 카페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백제어학원이라고 해서 상해에 있는데요. 네. 한국어 교사를 모집합니다. 1명, 정규직, 전문대졸 이상이면 돼요. 4년제까지 아니어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요. 경력자를 우대하되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중국어는 중상, 의사소통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명시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망상 6번째죠. 의료 서비스업인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커들 중에 이제 의료의 목적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유커들 상당히 많은데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식 의료 서비스가 인기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항공료라든지 또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불편하고 치료하는 중에 한국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류 영향 플러스 의료 특구 조성, 해외 투자 장려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갖고 중앙 정부에서 굉장히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미용, 성형, 치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제 지인 중에도 미용 분야 종사자 계신데 우리 지인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오늘. 네. 네. 이분한테 배우기 위해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이쪽에서 쇼잉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 기업들도 탐방을 시키고 뭐 중국 가서 강의와 지도 병행하고 계시기도 한데 아주 열기가 참 대단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 발이 정말 넓으신가 봐요. 네네 275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의료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중국 병원에서 한국인 의사라든지 간호사 그리고 기타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 행위라는 것을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발음이 어렵네요. 행의면허라고 하는 행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야만 의료 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 의사가 중국에서 만약에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위생과 계획 생육국에 외국 의사 단기 행의 허가증이라는 것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신청하실 때 필요 서류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신청서 들어가고 외국 의사 학위 증서, 면허증, 행위 권한 증명, 건강 증명, 뭐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서하고 책임 보증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외국 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영업 허가증이나 부본, 복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서 외국 의사 단기 행위 허가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뭐 도시나 각 지역 담당자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성별로 체크를 좀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의사의 경우였고요. 뭐 네. 말씀하신 간호사나 뭐 코디네이터 다른 직종들도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뭐 간호사 같은 경우도 타국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합니다. 외국 간호사 직업 수준 평가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짜리 자격증이 발급되거든요. 1년 경과하면은 연장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치기공사 같은 거 또는 다른 기타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자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간호사 부분만 좀 신경 쓰시고 다른 부분들은 편안하게 또 틈새 시장으로도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야에도 임금 같은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임금 보시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 만나니까 네. 중국어 필수입니다. 회화 정도 요구되고요. 현지 의료인들, 의료 중국 사람들 월 평균 급여가요.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약 150만 원 정도 되고 좀 열악한 편입니다. 이제 하지만 중국에 진출돼 있는 한국 병원의 의사라든지 간호사 급여는 중국어 능력 더해져야죠. 또 해외 근무 고려해야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의료인으로서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의료진들의 연봉은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금액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요. 특별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진출에 있는 한국 병원이나 특히 이제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경우에 병원 코디네이터 인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력자 한국에서 경력 있으신 분들 우대하고 있고요. 중국어 능력이 뭐 우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는 별도 특별하게 요구하는 조건들은 없습니다.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차이가 조금 있어요. 경력에 따라서 최소 연봉이 한 1,800 정도 됩니다. 네. 거기다가 숙식, 입사 시 편도 항공권 제공해 준다라는 복지 보장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가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조건의 인력을 원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상해에 있는 예스타 의료비용그룹 유한공사, 그쪽 중국에서는 유한공사라고 되죠. 행정직으로다가 직무가 구분돼 있고요. 고객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2명 모집할 때 정규직이고 대졸 경력 2년 이상 중국어 중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쪽 업계에 대해서 진입해서 대략적인 분위기를 아는 사람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망산업 마지막 분야입니다. 기타 서비스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서비스업에 해당될까요? 네. 기타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빼고 호텔 서비스업,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업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항공 부분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네, 알려주시죠. 네네. 네, 보통 이 항공 승무원 하면 중국에서도 이제 현지 한국 인력 수요를 좀 있나 봐요, 수요가. 네, 그렇습니다. 뭐 아랍에미리트나 싱가포르 떠올리기도 좀 쉬운데요. 지금 중국하고 이제 사드 갈등이라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어야 되겠지만 신규 노선들을 많이 취향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 하이난 공항 같은 경우 2015년 11월에 한국 승무원 약 200명을 이제 대거 채용하기도 했었어요. 2017년 6월에는 또 300명 정도를 또 한국, 중국, 한중 노선, 그다음에 기타 중국 국내 노선에 탑승시키는 승무원들 많이 채용을 했고요. 네. 사드 문제만 좀 헤빙 무드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우리 이쪽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채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는 이 항공 승무원이 워낙 경쟁률이 높잖아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네. 중국으로서의 좀 항공 승무원 취업은 어떨까요? 중국 3대 항공사 중에서는 이제 한국 인재를 좀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동방항공 같은 경우 네. 채용 절차하고 지원 요건 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서류 전형 CV 양식으로 작성하고요. 1차 그룹 인터뷰, 2차 그룹 인터뷰, 그다음에 최종 면접할 때 약식으로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 훈련 약 3개월 정도 시키고요. 중국 항공국에서 주관하는 승무원 자격 시험을 본 다음에 신체 검사 이제 총체적으로다가 네. 자세히 들어가고 통과하면 승무원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원하는 요건들 보게 되면은 초대졸 이상이에요. 그리고 시력 나한 시력으로 0.1이고 교정은 1.0. 언어 능력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어는 약 토익 550점 정도 이상, 토익 스피킹 6급, 오픽 IM 이상, 중국어는 HSK 3급 이상이면은 되고 또는 뭐 오픽 2 이상
정도 드시면은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조건도 좀 알려주시죠. 중국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은요,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계약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초임은 운행 노선에 따라서 좀 달라요. 상여금하고 비행수당, 위험수당이라고 하면 비행수당 포함해서 월 평균 약 한화로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 책정되고 있습니다. 동방항공 같은 경우는 한국 지사가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교육만 중국에서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지사가 없는 하이난 항공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거주한다라고 한다면 항공사 무료로 기숙사, 아파트 제공해 주니까 숙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직계 가족들 무료 항공권, 뭐 할인해서 항공권 주시는 거, 연 월차 출산 휴가, 여가 생활 지원비, 보험 혜택, 계열사 할인, 복지는 항공 승무원들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네. 저희가 좀 항공 서비스 알아봤고요. 다음으로가 호텔 서비스업 맞습니까? 네네, 호텔 서비스도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 특히 예. 이제 베이징, 상해, 천진 같은 지역에는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차, 관광차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리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 손님들 비중이 커서 한국인 타겟팅으로 해서 영업부라든지 객실부 또 한국 직원들을 많이 뽑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군에서 이제 한국인 수요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을 응대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응대하기 때문에 중국어 완벽하게 요구하지는 않아도 돼요. 중국 직원들과 의사소통 정도만 되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한국어 잘 하시는 분들이죠. 중국어는 많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이제 해외 호텔과 마찬가지로 고객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약간의 영어, 의사, 회화 능력 정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진 않지만 네. 특히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텔 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호텔 급여 뭐 체인과 관련돼서 해당 도시나 직무 그다음에 경력별로 이 급여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 초년생인 경우에는 인민폐로 한화로다 약 160만 원 정도 수준이죠. 그다음에 객실부나 식음료부는 이거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급여 수준은 이제 높지 않지만 반대급부로 좋은 것이 뭐냐면 승진이 좀 빠른 편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승진 연한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 능력이라든지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들을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 스텝으로 승진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이제 급여 상승에 영향을 주는 목표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베이징 힐튼 호텔에서 세일즈 매니저를 채용하는 그 규정을 한번 보시면 정규직이고요. 역시 이제 전문대졸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대에서 호텔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학과 전공하신 분들이면은 틈새 시장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어는 중상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력 관련 없다고 표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 뭐 중국에서의 해외 취업 유망 분야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정말 많네요. 일단. 많죠, 중국. 네. 그만큼 참 중국 해외 취업 유망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 밖에도 또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유망 직종이 있다면요? 정말 많이 알려드리려고 진짜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무역이나 유통업 분야하고요. 자동차 분야도 유망한 직군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물품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요. 정치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발 뒤꿈치를 잡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졸 이상 학력 가진 경력자 우대하는 경험은 좀 있기는 경향은 있지만 필수적인 요건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없다, 나는 중국에 취업 못하는 거 아니야, 사전에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역 유통업 같은 경우는 특성상 중국어하고 영어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급여는 한화로 약 100에서 한 140만 원, 150만 원 언더로 잡혀 있는데요. 임금 상승폭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주택 제공해주고 있고 생활비 보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 연봉만 보고서
포기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중에서도 이제 부품 업계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연봉은 2,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복지는 비슷하시고요. 그래서 목표 직무를 삼으셔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들 회사에서도 좀 필요한 인력 수요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그룹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중국 현지 법률에 근거해서 회계, 감사, 세무, 재무자문, 경영진단 등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 세무법인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이제 한국 국적의 회계사라든지 세무 전문가 이런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장 5주간에 걸쳐서 중국 해외 취업 소식 알아봤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중국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중국 과거에 선호했던 것만큼 지금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고 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그런 영향들이 한국에 많이 영향을 주면서 다소 중국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은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교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잘 풀리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루트가 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으로 통하는 철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높이 보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 쪽으로 다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들과 그런 업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젊은 청춘들 도전하시고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